이 유니폼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실 때요. 여기가 시작값이고 여기가 끝나는 값이 아니었었어요. 제가 실수한 부분이 그거였었는데 주석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사이파이 그리고 스태츠 그리고 유니폼 함수를 사용하실 때 여기 보시면 로케일 플러스 로케일 플러스 스케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규먼트가 로케일이고요. 두 번째 아규먼트가 스케일이에요. 그리고 얘가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로케일에서부터 로케일 플러스 스케일까지 범위의 균등 분포 확률 함수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예를 들어서 어, 예를 들어서 뭐 앞에 스tats 생략할게요. 유니폼이라고 하고 뭐 아까 우리가 이렇게 했었잖아요. 10부터 10까지 이렇게 했었는데 얘는 무엇을 만들어 주는 거냐면 마이너스 10부터 마이너스 10 더하기 10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0부터 0까지 범위 이런 범위가 되는 거예요. 이런 범위의 균등 분포를 만들어 주는 거고요. 만약에 제가 처음에 하려고 했었던 마이너스 10에서 20까지 하겠다라고 하시면 함수를 어떻게 호출하셔야 되냐면 더하기 20을 해야 플러스 10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호출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셔야 얘가 그 마이너스 10에서부터 플러스 10까지 이런 범위의 음, 균등 분포를 만들어주는 그런 거였었어요. 뒤쪽이 끝나는 값이 아니라 얘가 시작 값은 맞는데 여기가 끝나는 값이 아니라 범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범위. 그래서 시작값 더하기 얼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작값 플러스 얼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하려고 했었던 거를 보면 코드를 이렇게 작성하시면 돼요. 사이파이, 그다음에 스태츠, 유니폼 마이너스 10부터 20이라고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쓰시고 얘한테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RVS가 랜덤 밸류스라는 뜻이에요. 10개만 만들어 볼까요? 10개만 만들면 네, 이렇게 양수도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음수도 포함이 되죠. 그래서 제가 이 아규먼트 사용하는 방법을 제가 조금 착각을 했었어요. 어, 로어 바운드, 어퍼 바운드, 즉 시작값과 끝나는 값이 아니고 첫 번째 아규먼트는 시작값이 맞고요. 두 번째 아규먼트는 거기서부터 얼마까지라고 하는 범위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했고요. 자, 그러면 이 확률 분포 함수들을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어떤 클래스냐면요. Randomized Search CV라고 하는 클래스예요. Randomized Search CV라고 하는 클래스. 이 클래스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시는 방법은 그리드 서치 CV하고 거의 비슷해요. 네. 우선 교차 검증을 하기 위한 교차 검증에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하기 위한 머신러닝 모델. 좀 교차 검증이라고 할까요? 교차 검증에서 사용하는 머신러닝 모델 객체를 먼저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트리라고 할까요? 트리라고 하고요. Decision Tree Classifier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맥스 뎁스나 메인 샘플 스플릿 같은 것들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랜덤 스테이트만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튜닝하고 싶은
그러니까 설정하고 싶은 튜닝할 파라미터들의 조합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이 조합을 우리가 숫자를 직접 만들거나 배열을 직접 만들거나 난수들의 배열을 직접 만드는 게 아니고요. 난수를 만들 수 있는 확률, 분포, 함수를 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역시 딕셔너리로 똑같이 만드시면 돼요. 만드시는 방법은 그리드 서치 CV와 똑같이 키 밸류, 키 밸류 딕셔너리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키 값은 당연히 이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의 파라미터 이름들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조합은 우리가 확률 분포를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파라미즈라고 할 거고요. 딕셔너리로 만들 거예요. 맥스 뎁스를 바꿔볼게요. 맥스 뎁스. 자, 그리드 설치에서는 우리가 그 뎁스로 사용할 숫자들을 배열로 직접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이파이 점 스태치 점 정수일 때는 란드 인트가 가장 적당하고요. 적당하고 적어도 뎁스가 2개 이상은 있어야 되겠죠. 2개 이상은 있어야 되고 어, 100개까지 한번, 그러니까 99개까지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우리가 난수를 직접 만든 게 아니에요. 주의하실 거는 얘가 난수를 직접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얘는 난수를 만들 수 있는 난수 제너레이터, 난수 생성기예요. 난수 생성기만 주는 거예요. 위쪽에서 우리 사용했었던 방법 보시면은요, 란드 인트를 사용을 했을 때, 뭐 요걸 란드 인트를 사용했을 때, 란드 인트가 난수를 만들어주는 건 아니죠. 이 란드 인트에서 RVS라고 하는 함수까지를 호출해야 그래야 난수들을 만들어주는 거였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난수를 만들 수 있는 확률 분포 함수를 주는 거예요. 이 안에서 숫자가 몇 개가 뽑힐지는 알 수 없어요. 여기서 지금 몇 개를 만들어라 라는 것조차도 우리는 주지 않았죠. 그죠? 몇 개를 만들어라라고 하는 것까지도 주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도 한번 해보죠. 우리가 min, samples, split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어요. 이런 파라미터도 있었죠. 이것도 정수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래서 scipy, stats, rand, int. 기본값이 아마 2로 돼 있었을 거예요. decision tree에서 min samples split이 2가 기본값일 거예요. 2보다 작을 수는 없어요. 그죠? 2개는 있어야 나눌 거 아니에요. 1개가 있는데 나눌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최소값은 2라고 정해주고요. 여기를 500까지 해볼게요. 500이라고 한 이유는 훈련셋의 개수, 샘플 개수가 한 5,000개 조금 넘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10% 정도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2에서부터 500까지에 있는 정수들을 균일하게 뽑겠다는 얘기입니다. 몇 개를 뽑을지도 몰라요. 모르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해볼게요. samples, min samples leaf라고 하는 것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leaf는요, 그 리프 노드의 개수를 최소 몇 개로 할 거냐라는 그런 뜻이에요. 리프 노드의 개수를 2개로 할 거냐. 이것도 그 기본값 한번 볼까요? min 샘플 리프는 기본값이 1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리프 노드에서 샘플이 리프 노드가 가지고 있는 샘플의 최소값, 그러니까 샘플 개수. 리프 노드가 가지고 있는 샘플 개수의 최소값을 1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리프 노드에 1개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값을 키워버리면 노드가 작아지겠죠. 리프 노드에 적어도 뭐 10개는 있어야 된다, 100개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버리면 트리 크기가 작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죠? 여기가 기본값이 1이기 때문에 그럼 기본값부터 사용을 해보도록 하죠. scipy, stats, rand int
1부터. 어, 여기서는 한 50개까지만 해볼까요? 50개까지만. 네. 이렇게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파라미터 중에서 맥스 리프 노드, mean impurity decrease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그 impurity가 불순도잖아요. 우리가 쥐니 불순도를 사용하죠. 디시전 트리의, 디시전 트리의 원리가 뭐냐면, 부모 노드와 자식 노드를 나눌 때, 부모 노드의 불순도와 자식 노드의 불순도의 차이가 가능하면 커지도록 그 노드들을 나눈다, 가지들을 나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impurity가 감소하는 정도, impurity가 감소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가 0.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impurity가 감소하지 않아도 0%란 뜻이겠죠. 감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이 값은 실수로 돼 있잖아요. 기본값이 실수로 돼 있으니까 얘는 그 유니폼 분포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네 번째로 우리가 테스트를 해볼 때 그 뭐였죠? impurity decrease. mean, mean impurity decrease라고 하는 거를 유니폼 분포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이파이, 스태츠, 그 다음에 유니폼이라고 할게요. 기본값이 0.0이었어요. 그죠? 0.0부터 그 다음에 0.1까지 해볼까요? 그러면은 이거는 0.0부터 0.1까지란 뜻이 되겠죠. 0.1부터 0.1까지란 뜻이 될 겁니다. 이렇게 네 개의 파라미터 조합들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조합이 되게 많아질 수가 있어요. 여기서 몇 개가 뽑힐지 모릅니다. 아직 난수 몇 개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거를 주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난수 몇 개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걸 준 적이 없어요. 그냥 이런 분포들 안에서 난수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만 지정을 한 거지. 몇 개를 만들어라라는 것까지는 지정하지 않았어요. 자,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randomized search CV 객체를 생성하시는 겁니다. rand CV라고 할까요? 이번에는 클래스 이름이 randomized search CV고요. 사용 방법은 그리드 설치랑 거의 비슷해요. 첫 번째 파라미터가 에스티메이터. 그럼 여기는 트리를 주면 되겠죠. 여기서 만든 트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파람 디스트리뷰션스라고 되어 있어요. 파람 디스트리뷰션스. 요거는 파람 디스트리뷰션스. 여기에 파람즈를 주시면 돼요. 여기. 그러니까 이 확률 분포 함수들을 파람 디스트리뷰션스에다가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파라미터가 n 이터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기본값이 10이라고 되어 있죠. 10개의 조합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이 10개의 조합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한 개를 뽑고 나머지에서 세 개씩 뽑아도 10개의 조합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두 개, 두 개, 두 개를 뽑으면 6개니까 여기서 네 개를 뽑아도 10개가 돼요. 어떻게 뽑힐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난수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맥스 뎁스를 몇 개를 뽑을 건지 민 샘플스 스플릿을 몇 개를 뽑을 건지까지도 난수인 거예요. 여기서는. 단지 몇 개의 조합을 만들어라라는 것만 있어요. 이거를 n 이터를 100개까지 만들어 볼게요. 100개. 그럼 만약에 균일하게 만든다 그러면 여기서 25개, 여기서 25개, 여기서 25개, 여기서 25개, 뭐 이렇게 난수들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그 최대 반복 횟수예요. 우리가 조합을 해야 되는 파라미터 조합의 개수를 의미를 한다.
파라미터 조합의 개수. 그 다음에 여기도 n 잡스라고 하는 게 있죠. 아무래도 반복문이 많아지기 때문에 CPU 전체를 다 사용해서 병렬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여기도 랜덤 스테이트가 있죠. 아, 요거는 사실은 지정하지 않으시는 게 좋은데, 우리는 수업 시간이니까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난수 시드를 지정해주면, 여기서 몇 개를 뽑을지, 여기서 몇 개를 뽑을지,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랑 저랑 비슷해질 거고요. 그 다음에, 각각 몇 개를,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같은 난수 시드에서 만들어지겠죠. 네? 이렇게 해서 얘를 실행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아직 우리가 훈련한 건 아니에요. 훈련한 건 아니고 각각의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 잠깐만 드리면 에스티메이터는 그 머신러닝 모델을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람 디스트리뷰션스는 그 파라미터들의 확률 분포. 우리가 튜닝한 파라미터들의 확률 분포 함수들. 그 다음에 n이터. 요거 중요한 파라미터 중에 하나입니다. n이터가 파라미터 조합 개수. 미터 조합 개수. 그러니까 100개의 조합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겠다는 얘기. 100개의 조합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겠다. 그럼 100번 반복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교차 검증마다 5번씩 할 거기 때문에 500번 훈련을 하는 거예요. 500번.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만들어졌고요. 요거는 뭐 아실 테니까 따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교차 검증을 실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fit 메서드를 호출하시는 겁니다. 그 교차 검증을 통해서 CV라고 해서 교차 검증을 수행해서 최적의 파라미터 조합을 찾는다. 이렇게 하시고 그거는 모델을 훈련시킨다와 똑같은 거예요. 훈련할 때는 우리가 직접 밸리데이션 셋을 나눌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전체 훈련 셋과 전체 훈련 셋 레이블을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얘를 실행하고 기다리시면 돼요. 100개의 조합이 생기고요. 100개의 조합이 생기고요. 100개의 조합들마다 5개씩 5개씩 반복을 하죠. 그 시간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결과가 끝났기 때문에 최적의 점수를 한번 볼까요? 그 특성 이름들은 다 똑같아요. 베스트로 시작하는 거 찾아보시면 돼요. 베스트로 시작하는 거 찾아보시면 베스트 스코어스 86.5%가 최고 점수란 뜻이에요. 테스트 셋에서. 검증 셋에서 최고 점수는 86.5%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그 경우에 그 가장 좋은 파라미터의 조합은 이런 조합이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뎁스는 9, 뎁스는 9, mean impurity decrease는 0.0005, 그 다음에 mean samples leaf는 11개, 그리고 mean samples split은 82개. 요렇게 했을 때 이런 모델일 때 테스트 셋에서 검증 셋에서 86.5%의 정확도를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맥스 뎁스가 더 커졌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샘플 리프는 아까 위쪽에서 몇 개였나요? 그리드 설치 할 때는 여기가 그리드 설치 할 때는 맥스 뎁스는 7이었고요. 그 다음에 민 샘플 리프는 84였죠. 두 개만 우리가 조합을 했을 때예요. 두 개만 조합을 했을 때는 트리의 뎁스는 7로 하고 민 샘플 스플릿은 84개로 했을 때가 점수가 86.7%. 이런 점수가 정확도가 나왔고요. 지금 랜더마이즈 설치에서는 뎁스가 9일 때, 민 샘플즈 리프는 11개일 때, 민 샘플 스플릿은 82개일 때.
이때 점수를 86.55점을 줬다는 얘기. 그래서 실제로 어, 여러분들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하는 과정은 이 두 가지를 같이 쓰시는 거예요. 두 가지를. 어떤 식으로 같이 쓰시냐면 우선 랜더마이즈드 서치 CV로요. 대략적인 범위를 먼저 찾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맥스뎁스 검사할 때 위쪽에서 그리드 설치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20개까지만 했었었잖아요. 100개까지 안 했단 말이에요. 그죠? 100개까지 하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직접 우리가 2부터 100까지 늘릴 수도 있어요. 조합을. 여기서 100개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2씩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100개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것만 해도 벌써 10,000개가 돼버리잖아요, 조합이. 그죠? 이것만 해버리더라도 조합이 너무 커져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어, 랜더마이드 설치에서, 네가 난수를 뽑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난수를 뽑아서 해봐라 라고 하면서 일부러 범위를 크게 주는 거예요. 맥스 뎁스도 이 안에서 난수들을 선택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민 샘플즈 스플릿도 여기에서 그 난수들을 뽑아서 테스트를 해보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몇 개를 조합을 해봐라 100개를 조합을 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러프하게 그러니까 대략적인 값을 먼저 찾는 거죠. 이렇게 대략적인 값들을 먼저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9 근처가 좋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이제 요 근방에서 그리드 설치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9를 기준으로 해서 뭐 7, 8, 9, 10, 11, 12 뭐 요렇게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4 해가지고 5부터 13까지 한다거나 그죠?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맥스 뎁스를 몇 개의 조합으로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민 샘플 민 샘플즈 스플릿도 82잖아요. 그럼 82를 주일해서 앞뒤로 뭐 72부터 92까지 해본다거나 62부터 102까지 해본다거나 이렇게 범위를 줄이게 되면 그리드 설치에서 조합해 볼 수 있는 게 조금 줄어들겠죠. 그렇게 조합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랜더마이즈 서치로 넓은 범위에서 난수로 만들어서 좋은 점수를 갖는 녀석들을 먼저 찾아보고 이게 항상 최선의 점수는 아닐 거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조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찾은 난수들을 주위로 그 난수들 근처에서 이 난수들 근처에서 그리드 설치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더 좋은 파라미터들을 찾을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실 때는 이런 순서로 하시게 돼요. 네. 이게 랜더마이즈 설치입니다. 그래서 사용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하면 무슨 모델 이용하겠다. 그 다음에 파라미터 조합들을 어떻게 만들겠다. 그리드 설치를 할 때는 우리가 숫자들을 직접 배열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드 설치 생성하고 피팅 해가지고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 가장 좋은 점수, 가장 좋은 파라미터 조합을 알려줘요. 랜더마이즈 설치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택할 모델, 테스트해볼 머신러닝 모델, 그 다음에 난수를 우리가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난수를 만들어줄 수 있는 확률 분포 함수. 그리고 그 확률 분포 함수들을 주고서 몇 개까지 테스트를 해봐라. 음. 그럼 어떻게 조합이 될지는 알 수는 없어요. 얘가 맥스 뎁스에서 몇 개가 뽑힐지, 민 샘플스 스플릿에서 몇 개가 뽑힐지 이건 알 수는 없어요. 그것 자체도 난수예요.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플러스 테스트 셋을 피팅 하고서 기다리시면 돼요. 기다리면 최적의 점수와 최적의 파라미터 조합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리드 설치나 랜더마이즈 설치나 사용하시는 방법은 비슷합니다. 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해 나가시면서 좋은 모델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십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난수를 직접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난수를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난수를 만들어 줄 수 있는 함수, 난수 생성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난수 생성기를 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 그 디시전 트리를 이용해서 그 분류를 하는 것까지는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을 구분하는 거는 아무래도 85%나 86% 정도까지가 일단은 최선인 것 같아요. 보면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을 해봐도 디시전 트리는 회기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디시전 트리 리그레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시전 트리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디시전 트리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수치를 예측한다는 뜻이죠. 숫자를 예측하는 모델이 회귀 모델. 네. 그러면 우리 데이터셋이 다른 데이터셋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다른 데이터셋은 비슷하게 와인을 가지고 해볼 거고요. 이거는 제가 GitHub에 드린 걸로 할게요. 제 GitHub에 보시면 여러분들 빅데이터 57기 GitHub에 보시면 데이터 세츠라고 하는 폴더가 있을 겁니다. 그 데이터 세츠 가보시면요. 화이트 와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거는 레드 와인은 없고요. 화이트 와인만 있어요. 화이트 와인만 있고 이게 CSV 파일 확장자는 CSV라고 되어 있어요. 확장자는 CSV라고 되어져 있는데 실제로 만들어져 있는 파일을 보시면요. 쉼표로 데이터들이 구분되어져 있지 않고 뭘로 구분되어져 있을까요? 세미컬론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네, 확장자는 CSV, 콤마로 구분되어져 있는 파일이다라고 되어져 있지만 실제로 파일의 내용을 보시면 값들이 세미콜론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파일이에요. 요거 읽어오시려면 여기 있는 주소 사용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사용하라 그랬어요? 여기 그죠? 로 오른쪽 클릭하시고 링크 주소 복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 링크 주소를 먼저 복사를 좀 하도록 할게요. 데이터셋을 먼저 준비를 할 거고요. 데이터셋 준비. 어떤 데이터셋을 사용을 할 거냐면, 그 화이트 와인의 여러 가지 화학적 특성 값들을 사용해서 와인의 품질 점수가 있어요. 품질 점수를 예측하는 겁니다. 이 데이터 프레임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점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점수라고 하는 게 있고, 그게 그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블라인드 테스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상표가 가려놓고 그 잔에다가 와인만 쭉 따라놓고서 그 와인 이렇게試用해 보면서 요거는 7점짜리 와인, 뭐 이거는 8점짜리 와인, 뭐 이런 식으로 점수를 매겨놓은 그런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몇 점짜리 와인이냐라고 하는 점수를 예측하는 모델. 점수를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숫자를 예측하는 거죠. 그런 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파일 패스라고 할까요? 파일 패스. 요 복사한 거 넣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변수 만들어 주시고요.
데이터 프레임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 와인이라고 할까? 화이트 와인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할까요? 판다스 with CSV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다 파일 패스를 주시면 되고 한 가지를 더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세퍼레이터가 쉼표가 아니었죠. 세미콜론. 이것까지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를 설정하는 이유는 값들이 세미콜론으로 구분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 데이터 프레임이 잘 만들어졌는지 몇 개만 출력을 해볼까요? 화이트 와인 데이터 프레임의 헤드. 네. 잘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죠? 뭐, 저도 여기 있는 내용들이 전부 뭔지는 모르겠어요. 전부 뭔지는 모르겠고. 사실 이 데이터 프레임은 태글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어, 일부 데이터를 가지고 온 겁니다. 케글에 레드 와인도 있고요. 화이트 와인도 있어요. 그래서 레드 와인의 품질 점수, 그리고 화이트 와인의 품질 점수가 정리가 되어져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 있는데, 네, 거기서 화이트 와인만 잘라낸 거예요. 화이트 와인만 잘라냈고, 제일 마지막에 이 퀄러티라고 하는 부분이 와인의 점수예요. 와인의 점수고요. 몇 가지 익숙한 것도 있죠. 알코올 도수, pH, 산성도, 그다음에 슈거, 당도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교재의 저자가 와인이라고 CSV 파일 만들어서 준 거 있잖아요. 그게 원래 이 데이터 중에서 이렇게 많은 컬럼들 중에서 슈거랑 pH랑 알코올만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화이트 와인과 레드 와인이 섞여 있었던 거고, 지금 여기는 레드 와인은 없어요. 화이트 와인만 있고, 그 화이트 와인의 알코올 도수, 산성도, 그 다음에 여기 뭐 당도, 뭐 이런 게 있고요. 그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는 겁니다. 저도 자세한 내용은 다 몰라요. 아, 뭐 단어들을 찾아보시면 이게 뭐 화학에서 사용하는 그런 용어들이라 뭐 찾아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그런 거, 뭐 그런 거 있겠죠. 뭐 산성도도 있을 거고, 어, 그다음에 뭐 황, 황화물이라고 하던가, 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이렇게 생긴 거다 정도로만 저희는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포 한번 볼까요? 화이트 와인 데이터 프레임의 인포를 보시면 4,898개의 와인 정보가 있어요. 화이트 와인 정보가 있고요. 컬럼은 전부 12개의 컬럼들이 있고 모든 컬럼들이 전부 다 숫자 타입이에요. 정수와 실수들. 네, 퀄리티 부분은 정수로 되어져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소수점을 가지고 있는 실수 타입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정리가 다 되어져 있어요. 널값 하나도 없고요.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져 있는 그런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네, 되셨죠? 컬럼 이름들만 미리 뽑아 놓을게요. 그래서 feature names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 와인 데이터 프레임에서 columns라고 하시면 얘가 전체 컬럼 이름이죠. 전체 컬럼 이름인데 우리가 독립 변수로 사용할 건 퀄러티가 우리의 타겟이에요. 퀄러티는 우리의 타겟이고 얘가 와인의 점수. 그 와인 전문가들이 와인을 시음해서 블라인드 테스팅을 해서 뭐 7점, 8점, 6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준 여기가 타겟이고요. 나머지가 그 독립 변수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컬럼을 다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제일 마지막 하나를 제외하고, 그죠? 제일 마지막 하나를 제외하고 나머지 11개의 컬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출력해 보시면 feature names를 출력해 보시면 이렇게 11개의 컬럼 이름들, 알코올까지만 딱 들어가 있죠. 알코올까지만 들어가 있고, 어, 그 다음에 몇 가지 자, 요것만 이렇게 만들어 두고요. 데이터 탐색을 좀 해보도록 할까요? 데이터셋이 준비가 됐으니까 데이터 탐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일 먼저, 전부 다 숫자 타입이잖아요. 그러니까 디스크라이브를 제일 먼저 보시는 게 제일 좋겠죠. 화이트 와인, 디스크라이브. 이거를 제일 먼저 보시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각각의 변수들이 평균 값은 얼마고, 표준 편차는 얼마고, 최소값 어디서부터 최대값 어디까지 범위에 있는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본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서 얘네들 뭐 하나씩 하나씩 그려볼 수 있을 거예요. 뭐 히스토그램을 그려본다거나 이런 것들 할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런 것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제일 마지막에 퀄러티, 우리 관심 있는 게 퀄러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퀄러티 볼게요. 퀄러티 보니까 평균은 5.87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여기가 최소값이겠죠. 최소값, 최대값. 그러니까 3점부터 9점까지가 있네요. 그쵸? 3점부터 9점까지가 있습니다. 맞아요? 어, 아마도 그 점수를 정수로 준 것 같고요. 뭐 4.5점 뭐 이렇게 주는 건 없고 3점, 4점, 5점 이런 식으로 주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는 뭘까요? 퀄러티 같은 경우에는 퀄리티죠. 퀄리티 같은 경우에는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것보다는 카운트 플롯, 빈도수를 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죠? 빈도수 한번 그려볼게요. SNS 카운트 플롯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데이터 프레임은 화이트 와인 df, x축을 퀄리티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q.co. 자, 이거는 어떤 숫자들을 그린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퀄리티라고 하는 화이트 와인이죠. 화이트 와인 데이터 프레임에서 퀄리티라고 하는 컬럼을 선택해서 value count 요거 시각화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와인 10점 만점인 건 없는 것 같아요. 10점 만점인 건 없고 3점부터 9점까지 줬고 대부분 몇 점 줬다는 얘기예요. 6점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은 5점이 많고 어, 9점을 받은 와인은 정말 몇 개 안 되고요. 7점, 8점도 좀 적은 편이고 3점, 4점도 적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정말 와인이 맛이 없었다는 얘기겠죠. 3점, 4점은. 그다음에 8점, 9점은 와인이 정말 맛있었다는 얘기겠죠. 얼마나 맛있었으면. 근데 그런 와인은 정말 몇 개 없다는 얘기겠죠. 어, 이 정도 블라인드 테스팅은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와인 먹고 5점 아니면 6점만 줘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그렇게 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냥 애매하면 맛보고 애매하면 5점, 6점 주는 것 같고요. 정말 자기 입맛에 맞으면 7점, 8점 주는 것 같고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3점, 4점 주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인 그 분포는 아시겠죠? 네. 어, 삼각관계 페어 플롯 한번 그려볼까요? 네. 굉장히 크게 나올 것 같긴 한데 네. 페어 플롯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화이트 와인 df 이렇게 해서 얘를 한 번에 그냥 한번 그려보죠.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변수가 12개나 있었잖아요. 그죠? 그 각각 조합을 해가지고 다 그리려고 하니까 아마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그리는 건 사실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몇 개씩 잘라가지고, 뭐 5개씩 자르거나 여섯 개씩 잘라가지고, 그려보시는 게 더 좋으실 거고요. 여기 내용은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기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기는 하지만 첫 번째 변수란 뜻이고요. 그 첫 번째 변수에 히스토그램 그린 거예요. 요거. 음. 히스토그램을 이렇게 그려준 거고, 그 다음에 y축을 그 첫 번째 변수로 하고, 나머지 그 변수들을 x축으로 했을 때에 그 선점도를 이렇게 그린 거죠. 선점도를 그린 겁니다. 여기가 일직선처럼 나오죠. 일직, 제일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에 선점도가 일직선처럼 나오죠. 이건 왜 그러냐면, 제일 마지막 변수가 뭐였었냐면 퀄러티였죠. 근데 퀄러티는 3, 4, 5, 6, 7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퀄러티가 3점인 와인들의 분포. 그러니까 여기가 첫 번째가 픽스드 엑시더티였나요? 네. 픽스드 엑시더티라고 하는 그런 변수였는데 3점인 y의 그 변수의 값들, 그 다음에 4점인 y의 변수 그 값들, 5점인 y의 변수 값들. 그래서 점수 부분은 3, 4, 5, 6, 7 이렇게 띄엄띄엄 있기 때문에 직선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기는.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선정도가 이렇게 다양하게 보이는 거죠. 뭐 둥그스름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음, 얘네들은 이런 분포를 갖죠. 이런 녀석들은 상관계수가 높은 것들이에요. 이렇게 좀 약간 좁은 그 안에서 이렇게 있는 것들은 상관계수가 높은 것들이고,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은 상관계수가 좀 낮은 그런 변수들의 조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기 히스토그램도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클릭하니까 확대가 돼요. 이렇게 히스토그램도 여기 있으니까 뭐 히스토그램 따로 그리지 않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해서 보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 요 히스토그램은 우리 그렸던 거랑 비슷하죠. 3, 4, 5, 6, 7, 8.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그렸던 거예요. 히스토그램으로 그리나 막대 그래프로 그리나 같은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좀 살펴봤고요. 뭐 조금 더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그 탐색을 해보시는 게 더 좋겠죠. 자,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요 정도로 하고 이제 우리가 훈련시킬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훈련시킬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성 셋, 특성 배열, 타겟 배열 만들어 놓고 특성 배열과 타겟 배열을 훈련 셋과 테스트 셋으로 나눠 주는 거를 해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우선 훈련셋, 테스트셋 나누기 이렇게 할까요? 훈련셋, 그 다음에 테스트셋 나누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열을 먼저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특성 배열은 어떻게 만들 거냐면 화이트 와인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들을 피처 네임즈 이렇게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퀄러티 제외한 나머지 컬럼들만 선택이 되잖아요. 그거를 2차원 배열로 2차원 배열로 만드시면 되고 얘가 특성 배열이에요. 피처스 특성 배열인 거고요. 그 다음에 Y는 이 화이트 와인 데이터 프레임에서 퀄러티만 선택하시면 돼요. 퀄러티를 마찬가지로 1차원 배열로 얘가
타겟 배열이 될 겁니다. 그럼 참고로 앞에서 5개만 출력해 보겠다. 이렇게 하면 이런 숫자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y의 숫자들, 그 다음에 두 번째 y의 여러 가지 숫자들, 세 번째 y의 여러 가지 숫자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제일 마지막에 뭐 5, 6, 7, 8, 9 이런 정수가 있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건 컬러티로 있을 거기 때문에 그게 있으면 안 돼요. 그것만 조금 확인해 봤어요. 8.8, 9.5, 2.0 이렇게니까. 네, 자 그러면 x와 y를 훈련세 테스트셋으로 나눌게요. 자 우선 우리가 훈련, 검증, 테스트까지 나눌 거예요. 어, 훈련세 테스트셋 나누기라고는 했지만 우리가 검증도 만들어 볼 거고요. 테스트도 따로 분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x 트레인 풀, 그 다음에 x 테스트, y 트레인 풀, 그 다음에 y 테스트 이렇게 분리를 할 겁니다.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함수 이용하시면 되고요. x하고 y를 나눠주면 되겠죠. 20% 잘라낼게요. 그래서 테스트 사이즈를 20%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랜덤 스테이트 42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자를게요. 이렇게만. 스트래티파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스트래티파이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네, 그죠. 클래스가 없잖아요. 그죠. 분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레드, 화이트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만약에 레드, 화이트 이런 종류가 있었다면 그것까지도 고려를 해서 나눌 텐데 그게 아니니까 획이니까 스트래티파이를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더 할 거는 뭐냐면 전체 훈련셋을 훈련과 검증 셋으로 다시 분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X 트레인 간단 트레인 줄여가지고 TR 이라고만 할게요. 그다음에 X 밸리데이션 그리고 Y 트레인 Y 밸리데이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는 X 트레인 풀 사용하시면 되고요. Y 트레인 풀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테스트 사이즈는 20%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랜덤 스테이트 이렇게 주고서 만들도록 할게요. 자, 개수들만 확인해 볼까요? X 트레인 풀 X 트레인만 볼게요. X 트레인 모양 보고요. X 밸리데이션 모양 한번 살펴보고요. Y 테스트 죄송합니다. X 테스트 모양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4,800개? 거의 5,000개 가까이 있었잖아요. 5,000개 가까이 있었고, 5,000개에서 20% 하면 1,000개잖아요. 그죠? 5,000개가 조금 안 됐으니까 테스트 셋 20% 뽑아낸 거는 980개예요. 980개. 그 다음에, 4,000개 남은 거에서 다시 20% 하면 800개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784개. 밸리데이션이 784개. 그리고 여기 나머지 3,000개 정도. 이해되십니까? 어, 전체가 대략 한 5,000개 정도가 있었고요. 대략. 5,000개가 조금 안 됐어요. 그 5,000개에서 처음에 20%를 먼저 뽑아냈잖아요. 그죠? 테스트 셋으로 20%, 그 다음에 훈련 셋으로 80%를 뽑았기 때문에 이 테스트 셋은 980개,
거의 1000개 가지고 있고요. 그럼 나머지 4000개들 중에서, 그죠? 나머지 대략 4000개들 중에서 훈련을 80%로 밸리데이션을 20%로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4000개의 20%면 800개. 그리고 4000개에서 80%면은 3200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략 3100개, 780개, 980개, 이렇게 분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 셋은 마지막까지 안 쓸 거예요. 우리가 이 테스트 셋은 마지막까지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한 번씩만 할 때는 훈련, 검증 이렇게 할 거고요. 교차 검증을 사용하겠다라고 하실 때는 사실은 이렇게 나눌 필요 없이 그냥 얘를 교차 검증한테 주고서 네가 5개 잘라가지고 해라.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훈련시킬 준비까지를 끝냈습니다. 훈련시킬 준비까지를 끝냈고요. 어,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별로 어렵진 않으셨죠? 뭐 데이터 프레임이 잘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이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그 훈련 셋과 테스트 셋을 만들었다까지입니다. 질문 있으세요? 우리 목적 아시겠죠? 우리 목적은 뭘 찾는 거다? 와인 점수를 찾는 거다예요. 우리의 목적은 와인 점수가 5점일까, 6점일까, 7점일까? 이 점수를 찾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회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디시전 트리 리그레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